어머님, 저 어젯밤에 보았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부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시집 온 지 석 달밖에 안 된 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의심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사라지는 쌀독의 쌀, 그 정체를 마침내 밝혀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미를 도둑으로 몰아세우는 거냐? 떨리는 목소리에 분노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곧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누이까지 달려와 언니를 비난했고 이웃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일이 한 가족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집 온 지 석 달째, 저는 이제 제법 시댁 살림에 익숙해졌습니다. 새벽 닭 울음소리와 함께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어느덧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쌀독 확인이었습니다. 커다란 나무 쌀독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면 하얀 쌀알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이 쌀독 관리였습니다. 정수가 쌀은 집안의 생명이다. 시어머니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줌도 헛되이 쓰면 안 되고 한 알이라도 바닥에 떨어뜨리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쌀독에서 하루 분량을 덜어내고 정확히 몇 대인지 마음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아침죽 한 그릇, 점심과 저녁밥 두 끼, 그리고 혹시 모를 손님상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시누이 순이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언니, 어머니가 쌀 아끼는 거 보면 정말 무섭지 않아?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안 살림이 어려우신가 봐. 우리가 더 조심해야지. 사실 이 집은 그리 가난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농 몇 마지기와 밭도 있고 소도 2마리나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알뜰함은 남달랐습니다. 쌀독 뚜껑을 닫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정말 한 알도 낭비하지 않겠다고,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해내겠다고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쌀독 때문에 곧 큰 소동이 벌어질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이상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쌀독에서 쌀을 덜어내려는데 어제보다 훨씬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어리둥절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어제 저녁에 확인했을 때는 절반 정도 차 있었는데 지금은 3분의 1도 안 남아 보였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걸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눈대중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밥을 지을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계속 쌀독 생각만 났습니다. 저녁 식사 후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수가 쌀 관리 잘하고 있지? 네, 어머님.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쌀독 하나 제대로 못 지키면 집안이 망하는 법이다. 그 말씀을 들으니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쌀독 생각뿐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쌀이 이상하게 줄어든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터였습니다. 쥐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쌀독에 구멍이 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새 며느리로서 실수는 절대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신뢰를 잃으면 이 집에서 살아가기 어려워질 테니까요.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쌀독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제 잠들기 전에 몰래 준비해둔 것이 있었습니다. 가는 실로 쌀독 안쪽에 작은 표시를 해둔 것입니다. 쌀독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본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제 저녁 쌀 표면과 제가 해둔 표시 사이의 간격이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 대는 좋게 넘어 보이는 양이 줄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대박을 쌀독에 넣어 확인해 보니 정말로 한 대 반 정도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혼자 중얼거리며 쌀독 주변을 살펴봤지만 특별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쥐구멍도 없고 쌀독에 금이 간 곳도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런 일을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까 말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로서 집안 살림에 이상이 생긴 것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쌀독에 좀 이상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쌀이 밤사이에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제와 오늘이 다른데. 뭐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집와서 석 달도 안 되어 쌀독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무슨 딴소리냐? 그게 아니라 정말로 누군가가 뭘 했다는 거냐? 시어머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혹시 내가 친정에 몰래 가져다 준 건 아니냐?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그런 일은 절대. 며느리 주제에 시어미를 의심하느냐? 이 집에 도둑이 든다는 말이냐? 시어머니의 호통소리에 부엌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시누이 순이가 소리를 듣고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이 며느리가 우리 집에 도둑이 든다고 하는구나. 시어머니의 말에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니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급히 해명하려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쌀이 이상하게 줄어서. 언니, 혹시 친정 생각나서 몰래 가져간 건 아니야? 순이의 말에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순이야,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다. 아니면 뭐예요? 쌀이 저절로 사라질 리는 없잖아요. 순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친정이 어려우시다고 들었는데 혹시. 순이야.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새 며느리가 와서 쌀독 관리를 맡더니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어머님, 정말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럼 뭐다? 우리 집에 귀신이 와서 쌀을 가져간다는 말이냐? 순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언니가 새로 왔으니까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냐? 실제로 쌀이 줄었다면 이유가 있겠죠. 두 모녀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새 며느리라는 입장 때문에 강하게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했다는 거냐? 시어머니의 추궁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 자신이 그랬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확신도 없었고 설령 그렇다 해도 며느리가 시어미를 의심한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겨우 이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정신을 똑똑히 차려야 한다. 그날 하루 종일 집안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억울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스스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지만 잠들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새벽 2시쯤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쌀독 근처에 숨을 만한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부엌 한쪽 구석에 있는 장독대 뒤가 가장 적당해 보였습니다. 거기서 쌀독을 지켜볼 수 있으면서도 누군가 와도 들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어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겠다는 마음만은 확고했습니다. 새벽까지 기다렸지만 그날 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흘째, 나흘째, 밤마다 같은 자리에서 지켰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살림을 하고 밤에는 몰래 감시하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가끔 물어보셨습니다. 정수가 요즘 얼굴이 좋지 않구나. 몸이 아프냐? 아닙니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더 힘들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아무 말 못하는 것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반드시 제 결백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하며 오늘 밤도 쌀독 앞을 지켰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어둠 속에서 저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쌀독의 쌀도 평소와 같은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지켜봤지만 정말로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제 자신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정말 내가 잘못 본 걸까? 그날 이후로 쌀독에서 이상한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정수가 요즘 살림 잘하는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님. 처음에는 어리다 싶었는데 이제 제법 며느리 같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시누이 순이와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언니, 그때 일은 미안했어.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괜찮아, 순이야. 나도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 앞으로는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순이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쌀독을 확인하는 일도 이제 자연스러웠습니다. 밤에 몰래 감시하던 일이 마치 나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역시 내가 착각했었나 보다. 스스로 그렇게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가끔 제게 살림 조언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쌀 씻을 때는 너무 여러 번 하면 안 된다. 영양분이 빠진다. 네, 어머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밥을 지을 때 물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대화들이 즐거웠습니다. 진짜 어머니와 딸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까지의 갈등과 의심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 이 집 며느리가 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쌀은 정말 어디로 간 걸까 하는 궁금증 말입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이제는 쌀독 감시도 그만두려 했던 그때였습니다. 잠결에 무언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발소리가 부엌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부엌에 희미한 등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쌀독 앞에 서 있었습니다. 더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려 했지만 어둠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쌀독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대박으로 쌀을 퍼서 큰 보자기에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확히 세 번을 퍼담았습니다. 그리고 보자기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사람의 실루엣이 낯익었기 때문입니다.
등불이 그 사람의 옆모습을 비추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직접 쌀을 가져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의심하고 나무라시던 바로 그분이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보자기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뒤를 따랐습니다. 맨발로 찬 땅을 밟으며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을길을 따라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걸까요? 하지만 너무 멀리 따라가다가 들킬까봐 중간에 발길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 방향은 친정 쪽이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왜 시어머니께서 몰래 쌀을 가져가실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시어머니가 쌀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는데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실까요? 친정 방향으로 가신 것도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평소와 전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정수가 오늘 밤 찬바람이 많이 불었구나. 감기 조심해라. 네, 어머님. 자연스러운 모습에 저는 또다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본 게 맞을까요? 어둠 속에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 실루엣은 분명 시어머니였습니다. 쌀독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어제보다 줄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대체 왜 시어머니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어디로 가져가시는 걸까요? 하루 종일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제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아서 스스로 조심했습니다. 들키면 안 되니까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수가 요즘 쌀독 관리 잘하고 있구나. 더 이상 이상한 일도 없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시험하고 계신 걸까요? 네, 더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그래야지. 시어머니의 미소가 평소와 같아 보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 며칠 더 지켜봤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에게 들킨 걸 아시고 조심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제가 착각한 걸까요?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그 일에 대해 말을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속에만 의문을 품고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나고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아침에 쌀독을 확인하니 또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침 식사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다. 쌀이 또 줄었구나. 네. 정수가 너 혹시 밤에 뭔가 이상한 소리 못 들었느냐? 저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느냐?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어젯밤에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뭘 봤다는 거냐? 어머님께서 쌀독에서 쌀을 가져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부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느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미를 도둑으로 몰아세우는 거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뭐냐? 내가 지금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겠다는 거냐? 그때 순이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가 이렇게 커요? 순이야,
내 언니가 나를 도둑이라고 하는구나. 뭐라고요?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급히 해명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정말로. 언니,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시어머니께서 벌떡 일어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 당장 나가. 어머님, 제발 들어보세요. 며느리 주제에 시어미를 의심하는 년을 어떻게 두겠느냐? 집 밖에서도 소리가 들릴 정도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웃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박신의 새 며느리가 시어미를 도둑이라고 했다더라. 아이고,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다 있나? 며느리 주제에 시어미를 의심하다니 버릇이 없어도 한참 없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저는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예 저와 말도 섞지 않으셨습니다. 순이도 저를 피했습니다. 언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머니가 얼마나 상심하셨는지 알아? 순이야, 내가 정말로 본 거라고. 그만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오후에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수가 친정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라. 어머님, 제발. 이 집에는 시어미를 의심하는 며느리가 있을 자리가 없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 이미 늦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으니 체면도 말이 아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알면 조용히 짐을 싸라. 어머님, 내일 아침에 친정으로 돌려보내겠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날 밤 저는 혼자 짐을 쌌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옷가지들을 보자기에 담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겨우 몇 달 살았던 이 집이지만 정말 내 집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었는데 이제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새 며느리로서 받은 따뜻한 대접도 시어머니의 인정도 순이와의 우정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로 제가 본 것이 맞는데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까요? 혹시 정말 제가 잘못 본 걸까요? 하지만 그 밤의 일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분명 시어머니였는데 짐을 다 싸고 나니 밤이 깊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집을 떠나야 합니다. 아마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는데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박시댁 계시올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나가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이웃 마을에서 온 사람입니다. 급한 소식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소식이십니까? 박씨 부인의 친정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네, 오늘 오후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빨리 오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겠습니다. 순이야. 순이가 급히 나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외할머니가 쓰러지셨다. 지금 당장 가봐야겠다. 어머니, 이 밤중에 어떻게? 밤이고 뭐고 할 때가 아니다. 짐을 싸라. 시어머니께서는 급히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차, 그 쌀. 시어머니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문틈으로 들렸습니다. 뭔 쌀이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무엇인가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쌀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가신다는 것은 혹시 정말로 시어머니께서 친정에 쌀을 가져다 드리고 계셨던 걸까요? 급히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시어머니와 순이가 급히 집을 나서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복잡한 마음으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순이가 떠난 후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한참 후에 다시 마을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박 씨 부인 댁 맞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친정에 급히 가셨습니다. 아, 그럼 며느리분이시군요. 사실 제가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박 씨 부인이 그동안 친정에 쌀을 가져다 주신 일 말입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쌀을 가져다 주셨다고요? 네, 박 씨 부인의 친정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형편이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박 씨 부인이 밤마다 몰래 쌀을 가져다 드리고 계셨어요. 밤마다? 네, 낮에 가면 이웃들이 볼까봐 항상 새벽에 몰래 다니셨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친정 어머니가 쓰러지신 것도 며칠째 쌀이 안 들어와서 굶으시다가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며칠째 쌀이 안 들어왔다고요? 네, 박 씨 부인이 요즘 집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 봐요. 일주일째 오시지 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처음 쌀독일로 시어머니를 의심한 후로 시어머니께서 친정에 쌀을 가져다 드리는 일을 멈추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친정 어머니가 굶으시다가 쓰러지신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무슨 일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친정 어머니를 몰래 도우시는 효녀였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저는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온 동네에 소문까지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친정 어머니께서 쌀을 받지 못해 굶으시게 되었습니다. 제 때문에, 모든 게 제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짐을 다시 풀고 시어머니가 가신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제라도 가서 잘못을 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 어머니를 간병하는 일을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정집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새벽길을 걸어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작은 초가집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가 왔습니다. 박 씨야, 그동안 왜 안 왔느냐? 약한 목소리로 친정 어머니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집에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기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순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정숙입니다. 문이 열리고 순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여긴 어떻게? 죄송합니다.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보셨습니다. 얼굴이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정수가, 너 왜 여기까지? 저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정수가, 어머님께서 친정 어머니를 도우시려고 하신 일인데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까지 알게 됐구나. 어머님, 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하겠느냐? 시집간 딸이 친정에 쌀을 가져다 준다는 걸. 하지만 그건 효심이잖아요. 친정 어머니께서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박 씨 며느리구나. 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아이야,
내가 뭘 잘못했느냐? 우리 딸이 숨기고 다녔으니.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수가, 친정어머니 간병도,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일도 모두 함께해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정수가. 내가 이렇게 생각해 줄 줄 몰랐다. 어머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저도 딸이니까요. 그날부터 사흘 동안 우리는 함께 친정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죽을 끓여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밤새 간병을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시어머니와 저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상태가 좋아지신 후 우리는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제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쌀독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나란히 쌀독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느냐, 정수가.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친정어머니 일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놀란 듯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정수가, 그런 말 하지 마라. 아니에요, 어머님. 진심입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혼자 그런 짐을 지실 필요 없어요. 이제 저도 이 집 며느리잖아요. 시어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까지 그런 부담을 질 필요는 부담이 아니라 도리입니다. 어머님의 친정어머니는 저에게도 할머니세요. 정수가. 그리고 앞으로 쌀독 일도 둘이 함께 해요. 혼자 하시지 마시고.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다시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정수가. 내가 이렇게 생각해 줄 줄 몰랐다. 어머님, 저야말로 죄송해요. 처음에 의심해서. 이제 그런 말은 하지 마라. 내가 의심한 게 당연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함께 상의해요. 그래, 이제부터는 진짜 모녀가 되자. 순이가 옆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이 진짜 가족 같아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수가, 내일부터 친정에 쌀 가져다 드리는 일 너도 함께 가자. 네, 어머님.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는 숨어서 할 필요도 없다. 당당하게 하자. 네, 그렇게 해요. 그날 밤 쌀독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쌀독으로 인해 우리 가족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의심과 갈등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이 집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집 아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함께 쌀독을 확인하고 하루 분량을 정합니다. 정수가, 오늘은 친정에 가져갈 쌀도 따로 덜어놓자. 네, 어머님. 얼마나 준비할까요? 이번 주는 한 대 정도면 될 것 같구나. 이제 쌀독에서 쌀이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함께 계획하고 함께 나눕니다. 친정 어머니께 쌀을 가져다 드리는 일도 이제는 당당합니다. 낮에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자기를 들고 가기도 합니다. 박신의 며느리 참 효부네. 시어머니 친정까지 챙기다니 정말 착하다. 이제는 이런 소리들이 들립니다. 순이도 가끔 함께 따라와서 친정할머니를 뵙습니다. 할머니, 언니가 끓인 죽 드셔보세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네. 친정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수가, 처음에 내가 쌀독일로 나를 의심했을 때 사실 화가 많이 났었다. 어머님,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그렇게 해주어서 다행이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혼자 숨어서 하던 일을 이제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되었잖느냐.
어머님이 너무 혼자 애쓰셨어요. 며느리 하나 덕분에 집안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저 역시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는 눈치만 보며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이 집의 진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쌀독을 지키는 일도 친정을 돌보는 일도 모두 제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쌀독 뚜껑을 열며 생각합니다. 이 작은 쌀독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의심과 오해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진실과 사랑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밤마다 사라지는 쌀은 없습니다. 대신 매일 늘어나는 정과 사랑이 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